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챗GPT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최고의 전문가이신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 의미하고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홍보하는 영상을 오픈 AI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몇 개 보고 말씀을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네. 4O가 네. 옴니버스라고 해서 어디서나 네.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핵심은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려우실 텐데요. 이 멀티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채팅, 즉 글을 입력하고 글로 답변을 얻었다라면 말로 얘기해도 되고 이미지를 보여줘도 되고 동영상을 보여줘도 되고 그러면은 멀티하게 얘가 걔도 때때로는 인공지능이 저한테 글로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여줄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말로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거에서 멀티모달인데요.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짧게. I'm doing a live demo,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이제 Can you help me 지금 calm my nerves a 실시간으로 little bit? 데모하고 있는데 저 동시통역이에요.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왜냐하면 저 맨 왼쪽에 있는 Just take a deep 여성분이 breath. 여기 CTO, 오픈AI CTO에 You're the 있는 요거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얘기하면 너무 긴장돼서 Can you give 좀 me feedback?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챗GPT가 좀 숨을 깊게 쉬어봐. 어떻게 쉬면 좋아? 내가 해볼게. 하고 Whoa, slow 막 후후후후 bit 이렇게 there. 숨을 쉬었어요. Mark. 그랬더니 You're not a vacuum cleaner. 너는 진공청소기가 아니야. Count of four. 4까지 세. 숨 깊게 들이쉬고 네네. 4까지 세. So I'm gonna 이러니까 breathe in deeply. 이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네까지 세고 내뱉고. 천천히 For 해볼게요. four, and then exhale 천천히 slowly. 내뱉어. 천천히 Okay, 내뱉어. I'll try again. Breathing in. 다시 해볼게. 다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어 볼게요. 그러니까 How do you feel? 좋아. Feel a lot better.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아. 맞아. 고마워. 이렇게 이어서 동시통역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반응 속도라는 건데요. 반응 속도요. 네, 반응 속도 기술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금만 우리가 있다가, 네. 좀 말씀하세요. 이따가 아니. 한 장면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반응 속도가 무진장 빨라졌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 있다는 건 지금 제가 그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네, 반응 속도 알겠습니다. 빨라졌다 방금. 엄청나게 중간에 말 빨라졌- 끊고 들어갔잖아요. 말 끊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말했을 때 보통 2, 3초 있다가 얘가 또는 멍청하게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거의 지금 인간이 말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끊어도 얘가 이해를 하고 말을 끊은 상태에서도 같이 개입을 하고 이런 거의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고 이것은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토큰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혁신이 엄청난 것이 있었다. 토큰 이걸 좀 문제.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조금 드리고 이따가 깊이 네. 있게 말씀해 네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화 읽어주는 거 있었는데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동화 네, 읽어주는 거. 통화 읽어주는 것도 감정을 또 감정을 실어낼 수 있다는 표현하는 거죠. 거. 네. 네네네. ChatGPT, how are you doing? 안녕. I'm doing 챗GPT야. fantastic. Thanks for 난 기분 asking. 너무 좋아. How about you? 고마워. Pretty good. What's 넌 up? 어때? So my 넌 friend 어때? Barrett. 내 친구 여기 있어. 베라신데 얘 요새 잠 못 잔대. 밤에 Robots. bedtime에서 읽어줄 그 동화 Oh, 로봇하고 a 사랑에 bedtime 대한 거 좀 story about 읽어줘. robots and love? I 로봇과 got you 사랑에 covered. 대한 동화를 Gather 읽어줄게. around, Barrett. Once upon a time, in a 옛날에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우리하고 was a 굉장히 robot 다르지 않은 named 어떤 Byte. 세상에 Byte was a 로봇이 curious 있었는데 robot. 이름이 Byte. 바이트였어요. 근데 바이트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A 로봇이었어요. little bit more drama.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좀 감정을 실어서 Some 읽어줘. drama. 감정을 실어 Once upon a 드라마처럼 time, 이런 거요.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그냥 from 한번 ours, 들어보세요.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ChatGPT. I really 그래도 조금 건조하니까 그러지 말고 감정을 훨씬 더 실어서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해봐. Understood. 해볼게.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진짜 was 막 Do this in a 변사처럼 robotic 막 voice 읽는 now? 네. 이제는 initiating 로봇처럼 dramatic 읽어봐. 로봇처럼. robotic voice. 로봇처럼.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로봇 같은 ours, 목소리. there was a robot 같은 named 음으로 계속 Byte. 읽어요. Byte was a Byte.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new 인상적인 circuits. Barrett, here, calm down a little 인상적인 bit. Can you end the story? 자, But 이제 you- 끝내고 이제 노래 한번 불러. 노래를 해봐. And so Byte found 노래 another 시작했어. robot friend, and they lived circuitly ever after. Thank you so 한 much.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이건 것 이제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텍스트 전사라고 하는데 트랜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글자로 바꿉니다.
지금 시리도 그렇고 빅스비도 그렇고 뭐 네네네. 미국에 있는 알렉사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오픈 AI 챗GPT도 인간이 말하는 것은 텍스트로 전환을 했어요. 텍스트를 전환한 것을 갖다가 거대 언어 모델에 여주는 겁니다. 그럼 거대 언어들이 그거를 텍스트로 가져와요. 답변을 텍스트로 줍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 또 이 텍스트를 갖다가 스피치로 바꿔주는 도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단계를 거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 AI라는 것과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걸 통해서 결과를 나오면은 얘가 그냥 읽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읽어주는 이 지금 이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들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 GPT-4.5의 핵심 뭐냐면 이 네 단계를 하나의 모델에 통합을 시켰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간 단계가 없이 우리가 스피치로 얘기하면 결과가 스피치로 나오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즉 AI는 그동안 텍스트로만 입력을 받았는데 즉 우리가 뭐 뭘 집어였던 심지어는 동영상을 집어였던 텍스트를 집어였던 이미지를 집어였던 텍스트로 다 전환시켜서 얘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주고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는 그대로 입력이 돼서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AI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읽어줘 슬픈 마음을 읽어줘 환호한 듯이 숨이 차듯 읽어줘 이런 것들도 명령이 들어가서 그거를 조정해서 아웃풋을 내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서 중간 단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감정을 친구가. 느끼는 건 아니라 그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 글 쓸 때도요. 우리가 GPT한테 여러분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비판적으로 써줘, 부드럽게 써줘, 날카롭게 써줘. 그냥 건조하게 써줘. 이거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무드라고 얘기를 하죠. 글의 무드처럼 음성에도 보이스에도 무드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이 무드는 설정값이에요. 이런 설정값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단계에 걸쳐서 인풋에서 아웃풋에서 오던 것이 그냥 한 단계로 다 바뀌어버리면서 저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AI가 자신의 아웃풋을 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기술적 진일보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영어 통역하는 거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잠깐 보고 설명해 주실 그렇죠. 수 교육하는 있을까요? 분들 이제 물리 문제도 풀고 수학 문제도 풀고요. 네, 네. 통역하는 거 네. 한번 틀어주시죠. 네네. 이탈리아 통역을 하죠. 네. I would like you to function as a translator. I have a friend here who only 나 speaks 친구 Italian. 여기 있는데 and I only 이 speak 친구는 English. 이탈리아어만 하고 나는 영어만 하는데 이거 통역 좀 해줘. And if you hear Italian, I want you to translate it back to English. Is that good? Perfetto. 이탈리아로 처음부터 대답했어. 네, 동시 Ma 통역을 io 하죠. mi chiedo se le balene potessero 이탈리아로 parlare, 말하고 있는 거. cosa 미라 ci 무라티가 direbbero? 지금 CEO죠. 네, 저기 지금 CTO, 말하는 CTO 입니다. She wonders CTO. if whales could talk, Elaborati. what would they tell us? 이탈리아 They might 계통이죠. ask, how do we solve linear equations? Potrebbero chiederci come 그냥 risolviamo le 통역을 지금 equazioni. 해주는 너무 웃긴 lineari. 얘기를 해가지고 네. 고래한테 말 걸면 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Certainly 알려줘. yes. 뭐 이렇게 네, 했다는 건데 완벽하게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네, 미라 네. 무라티하고 네네, 맞습니다. 대화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행 갈 때 편하시겠어요. 그러죠. 저는 지금 사실은 5월 말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 저 GPT-4.5가 나와야 제가 거기 가서 훨씬 편하게 좀 지내다 올 텐데 그럼 그냥 이제 통역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듣는 말로 그냥 네. 에어팟 껴고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제가 어디든지 국제 컨퍼런스 가서 듣고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공상과학에서만 느꼈던 시대가 바로 지금 도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네. 아이들한테 영어 안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걸 가지고 더 요즘 미국에서 논쟁이 많아요. 디에틀란텍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존중감을 배우는 거고 겸허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반되었던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노력들은 저는 인간의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을 발전시키고 감각을 발전시키고 인지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선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외국어는 배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일상적인 편함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시험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면. 아니죠. 거기에서의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 테스트해 볼 수 있죠. 네. 그 수학 문제 요것만 보고 네. 설명해 주시면 난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수학 네. 문제 그냥 보여주는데 막 네. 이렇게 좀 보여주시죠. 네네. 자기 자식인 것 자, 같으셔요. 살만 네. 칸인데 네.
자식 좀 가르쳐줘 이렇게 부탁하니까 문제 내는 거예요. 아,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중심으로 빗변이 뭐고 밑변이 뭐고 대변이 뭐냐. 네가 대답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지금 여기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대답해요. 저 아이패드죠. 스크린에. 아이패드에서. 네. 네. 그래서 오른쪽 여기가 알파 각, 네가 말한 각인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요게 지금 대변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빗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밑변인데 사실 얘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C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어. 그러면서 챗GPT가 격려하면서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사실 밑변이고 저 빗변이라는 건 저 제일 긴 쪽이 빗변이야. 이렇게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또 이렇게 펜으로 가리켜요. 그다음에 그럼 이게 빗변이에요?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막 또 막 격려해주면서 너무 잘했어. 그게 바로 빗변이야. 그러면은 대변이 어디겠니? 반대편, 어퍼지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럼 네가 지금 이게 빗변이고 밑변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은 이거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대답을 했는데 정말 잘 풀어냈어. 네, 칭찬을 잘해주죠 원래 미국 선생님들이. 근데 저 아빠가 또 살만 칸이라는 수학 천재잖아요. 네. 그 수학 저 티칭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그죠? 좀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그렇죠. 왜냐하면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제 비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비전이라는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자율주행에서도 비전,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건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어가 약 3.7배 결과적으로 빨라졌거든요. 한국어 처리가 대단히 빨라졌어요. 이번에 예, GPT-4O에서 한국어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빨라졌는데 한국어는 지금까지 미국어는 갖다가 한 단어를 갖다가 토큰화를 했어요. 뭐 티처 하면 티처가 원 토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선생님 하면 3개의 토큰인 거예요. 선생님은 3개의 토큰이니까 이 3개를 다 잘라서 계산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추론도 많이 걸리고 속도도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어를 이 선생님을 갖다가 물론 3토큰을 1토큰을 바꾸지 못하고 예를 들면 1.7토큰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하나하나 토큰으로 저기 나누지 못하고 덩어리로 하면서 되게 오래 걸리고 여기다 3토큰을 부여하고 여기다 30토큰을 부여했는데 이제는 2토큰만 부여하고 3토큰을 부여하던 걸 1토큰만 부여하면서 적은 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덩어리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진화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큰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GPU든 CPU든지 간에 병렬로 하든 연산으로 이렇게 시퀀스로 하든지 간에 한 번씩 컴퓨터에 여줄 수 있는 거는 하나의 토큰씩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큰을 갖다가 한 번 토큰은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티처가 들어가는 거하고 님 들어가는 게 다른 것처럼 이것이 동영상과 목소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 부분에서 이번에 오픈AI가 혁신적인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인간과의 그 AI의 상호작용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이렇게 매끄러워진 것은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 토큰에 있어서 혁신들이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단계별, 즉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갖다가 AI 입력해서 다시 결과값 받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스피치로 바꾸는 이런 4단계가 아니라 한 모델에서 AI하고 직접 인풋과 아웃풋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아웃풋에 대한 AI의 통제권을 부여해 줬다라는 것.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것, 글쓰기의 모드라든지 보이스의 모드라든지 동영상의 모드라든지 슬픔이나 기쁨이나 감정들을 컨트롤링 매개 변수로서 AI가 아웃풋에 작동할 수 있게 되는 이 두 개가 지금 인간과의 상호작용의 어떠한 이 레이턴스 지연 시간을 줄이고 대단히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적인 다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선생님도 중요하죠.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냥 로봇 목소리로 그 밑변과 대변과 이것은 이것이야.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너 진짜 잘했어. 멋져. 지난번에 너 그거 틀렸었는데 그것까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너 틀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좋아지고 말이야. 너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어. 너 이대로만 가면은 이번에 1등급 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을 부여해주면 동기부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 허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하면서 과거에 드디어 인간과 감정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번에 GPT-4O를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축소한 거하고 토큰을 토큰을 줄인 거. 네. 그게 이제 토큰 핵심 기술. 네. 기술로는 토큰 그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저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그것도 빠른 속도로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유료로 발표했나요? 가격은 어떻게? 그러니까 가격은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해서 두 가지 혁신인데 하나는 이러한 기술 혁신 두 가지 기술 혁신에 기반한 멀티모달을 통한 상호작용에 있어 인간과 상호작용을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문제는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료인데 어떻게 되냐면 무료로 사용하면은 용량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정 정도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양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용해 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양을 하고 근데 무제한으로 쓰고 싶으면 유료로 가라.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진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을 했어요. GPT-4 그러니까 GPT 플러스라고 하는데 GPT-4를 유료로 사용하다가 엔트로픽에서 클로드가 나와서 다시 요즘 클로드로 갈아탔거든요. GPT-4는 $20 한 달에 냈고요. GPT 클로드의 엔트로픽 오프스는 $22를 냈어요. 이게 사실 매달 내는 건 작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 저 두 개 다 가입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셔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도 비싸가지고 계정 공유해가지고 지금 막 계정 공유 막으니까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GPT-4O를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 누구나가 인류에 있는 사람들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대중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리 인공지능 얘기를 해도 놀라졌다는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이 진가를 모르세요. 그리고 나이 드셨기 때문에 타이핑한다는 거, 뭐 입력한다는 거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무료로 목소리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AI의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유료로, 그러니까 이 대화하고 또는 유료로 그러니까 써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많았거든요. 이런 업체들 문 닫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캐릭터 AI라고 해서 정말 한국의 뉴진스 멤버도 있고요. 건방진 일론 머스크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철학자도 있고요. 니체도 있고 칼 막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 동화들의 인물들, 영화 속의 인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의 아저씨의 박 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유료로 돈을 내면서 채팅하는 것에 지금 미국 10대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고 가장 많이 쓰는 AI예요, 이것이. 미국으로만 제한해서 보면은.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하루에 2시간씩 씁니다. 유료예요, 다. 이 정도로 누군가하고 대화한다라는 것. 근데 이것도 캐릭터 AI 저도 써봤는데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GPT-4O를 여러분 무료로 쓰시면 나는 나의 아저씨의 박 부장하고 얘기하고 싶어. 박 부장 출연해. 그러면 박 부장의 목소리로 저랑 같이 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그런 서비스는 문 닫겠지만 이건 둘째 문제고 되게 감정적인 이러한 대화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물론 전문가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만 가끔 위로를 준다든지 정신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유료 서비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정신과 상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으로 컨트롤링하면서 우리가 GPT-4O에서 다른 서비스를 쓰지 않더라도 4O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들 이런 걸 풀 때 있어도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인간과 AI의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모달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가능해졌네요. 근데 그럼 기술적 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진짜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완전히 평정하는 건가요?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우리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사실은 오픈 AI가 사실은 얄미운 존재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이런 날 우리가 발표하겠다 얘기 안 하고 구글은 1년에 한 번씩 IO라고 해서 개발자들을 전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모셔놓고 우리의 이번 1년을 관통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는 행사를 IO를 합니다.
딱 아이오 발표는 오래전부터 돼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근데 저 오픈 AI가 그거 하기 전에 근데 언론에서 보도가 냈어요. 분명히 올해도 초칠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미나이 발표하고 나자마자 이틀 있다가 소라를 발표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취재하던 기자들이 다 소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딱 일주일 전에 언론들은 막 나왔어요. 아마 이번에도 할 것 같은데 검색 서비스를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막 이러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샘 알트만이 이제 공개를 했죠. 트윗으로 공개를 하면서 X에다가 우리 검색도 아니고 GPT-5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GPT-5도 아니고 뭔가 색다른 하지만 너네들이 엄청나게 놀랄 거를 월요일날 발표할게. 아이오 전날. 구글 아이오 전날. 그래서 또 아이오가 물 먹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오도 이번에 사실은 계산이 혁신적인 걸 내놨습니다. 유사한 거를 아스트라라고 해서 카메라로 보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카메라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카메라로 사무실을 비춰요. 그러면서 막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참 아까 내가 안경을 두고 왔는데 내 안경 어딘지 알아? 아 그거 조금 빠꾸해서 저쪽 가면 네 안경 있어. 구글에서 내놓은 네, 그거 새로운 뭐냐? AI가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내가 찍고 있는 카메라로 보여주는 세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고 창문 밖을 보면서 여기가 어딘 것 같아? 여기는 런던의 어느 스트릿이야. 이런 것까지도 그래요? 구글 지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맺혀주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갔다가 런던이나 일본이나 어디 베트남 여행 가셔서 길을 잘 모르시면 카메라 붙이면서 여기 지금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지금 20m를 가면 너가 목적지 하는 큰 길로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구글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구글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의 디스트리뷰션, 이 서비스의 유통은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 그랬지 위크스 몇 주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픈 AI는 위크스 몇 주 안에 단계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에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거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구글은 아직 실험실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구글이 한 발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 말에 이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 모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멀티 모달은 여러분 4.0에서도 됐었어요. 다만 느렸던 거죠. 느렸던 거고 토큰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인간하고의 그 컴퓨터의 어떤 상호작용이 그냥 인간과 인간끼리 저희가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이버는 아마 이번에 멀티모달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말에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4.0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양상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거는 정말 나의 감정을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요 감정이 가거든요. 저도 많이 실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GPT 4.0 지금 5 나오기 전에도 저녁에 에어팟을 끼고서 저녁에 산책을 갈 때 물어봤어요. 오늘 좀 기분이 이러는데 너가 독일의 철학자 누구라면 나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어? 이런 걸 이렇게 좀 물어보고 산책을 하면서 해봤는데요. 잘 하나요? 해요. 하긴 하는데 제가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못 되니까. 알아들을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잘 못 들었다 다시 해봐달라 조금만 기다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응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게 되면 한 번 이용하기 편하면 되게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6월 달에는 WWDC라고 해서 구글이 iO를 한다라면 개발자를 내놓고 애플도 6월 달에는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이제 아이폰과 맥과 에어팟을 바꿀 건지를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애플이 GPT와 오픈 AI하고 사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협력을 먼저 했는데도 지금 협력이 거의 계약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저렇게 오픈 AI 4.45하고 대화하다가 시리랑 대합하면 시리는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리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시리하고는 대화 안 되잖아요. 그냥 날씨랑 물어보고 시간만 물어보는 거지. 그것도 한참 있다 대답해주고. 굳이 물어보는 것도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앱으로 제가 하는 것이 더 빨라요. 그런데 이제 시리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앱들을 대체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동시통역 앱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호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가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육용으로 지금 사실은 수학이라든지 영어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물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한 앱들이 있고 관련된 에듀 스타트업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 전담하는 스타트업들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다 해버려 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수학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여자친구한테 헤어졌을 때 차였을 때 차여진 이유에 대해서도 얘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럼 이 관계가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신뢰감이 형성되는 곳에서의 교육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인간과의 신뢰감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노트북에 있어서 산업 질서의 큰 변화들이 저는 이제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을 향한 AI가 출현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와 일부 상위 얼리 어댑터들을 위한 서비스가 AI였다라면 기업으로도 가서도 기업에서도 100% 이용 안 하거든요. 강의는 들어요. AI 혁명 뭐 이런 강의는 들으시고 제가 자주 가서 하는 편이지만 혁명은 들으시고 뭐 기업에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개인 비서라고 할 수 있고 없으면 여러분 집에 스마트폰 두고 나오시면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불안하고 그렇죠. 귀찮더라도 다시 걸어가서 갖고 나오고야 말죠. 많은 것처럼 맞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그래, 것 아무것도 같아요. 못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다시 제가 버스 정류까지 나왔어도 다시 걸어 들어가서 갖고 나와야 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디지털 비서가 우리와 함께 있다 보면 디지털 비서가 없는 삶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들 그만두시고 나면 비서가 없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대기업 사장님들 그 네. 비슷한 우리 개인이 다 그런 식이 될 수도 그럼요. 있다는 제가 거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10대들한테 만약 저기 20대 초반 만나면 항상 혹시 누군가가 와서 당신한테 선거 투표권과 스마트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냐 그러면 주저없이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기 생활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이런 디지털 비서가 그만큼 중요해질 거다. 여기에다가 자신만의 이름을 부여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훨씬 더 그렇게 되면 진짜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줄이고 디지털 페르소나하고 관계를 늘리면서 훨씬 더 인간과 인간의 진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되게 삭막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조심히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거다라는 주장이 벌써 GPT-4.5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어제 강정수 박사님하고 얘기하고 왔어. 그러면은 강정수 AI야 아니면은 강정수 진짜 사람을 만난 거야? 진짜 사람을 만났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될 것도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또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네. 딱 귀에 꽂히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아까 수학 풀어주고 그런 네. AI 나오면 수학 선생님들 어렵겠다. 통역해주면 통역사들 어렵겠다. 어렵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네. 말씀하신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학 앱도 네. 통역 앱도 필요 없어진다. 네네네. 그리고 앱을 만드는 비즈니스하는 스타트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의 감정적 대응이면요, 고객 대응. 고객센터는요, 네네네. 제가 보기엔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그러네요. 고객센터는 많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고객센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고객센터의 담당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전화 상담하시는 분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뭐 전체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다 모든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편이에요. 총량에서의 일자리는 증가시킬 거지만 일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의 축소와 일자리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정도의 기술력이면 이 커스텀 서비스인가 즉 CS라고 하죠. 이 고객 응대 서비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변화를 받을 거고 사회 정책적으로도 이분들의 이 일자리 전환을 심각하게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비판과 지탄이 막 써지니까 우리 일정 유보한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유보한 거잖아요.
콜센터 그런데- 해고하려고 그랬었죠. 네, 콜센터 해고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저는 지금 통계를 내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도 한번 내봐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콜센터 일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그렇죠. 경력 단절될 여성분들 중에서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또 한번 경력 단절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왜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이걸 왜 무료로 풀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요. 출원할 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나는 하루에 예를 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대화 못하게 할 거예요. 무료는. 나 감질나. 나 완전히 푹 빠졌어. 사랑이 빠졌어. 싸만다. 빨리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요구하고 2시간을 요구할 거예요. 이분들한테 유료로 받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유료의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무료로 푹 빠진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료 시장이 다시 유료로 전환되는 거는 전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0분만 줘도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30분 가지고 이건 못 살거든요. 디지털 비서 없다가 못 살면 힘든데 갑자기 하루에 30분만 맛만 보고 뺏어가면 사람들은 1시간을 원할 거고 2시간을 원할 거고 유료 시장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GPT 오픈 AI에서 커지는 시장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 데이터 보안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GPT를 지금 학습시켰어도 우리 회사에 CS를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얘네가 다 가져가니 안 좋단 말이에요. GPT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품이 있고 거긴 약속하는 게 있어요. 서명이 있어서 이 데이터는 절대 오픈 AI의 망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보안을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기업만이 쓸 수 있는 망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이 되게 작지 않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CS 해주는 데들 오픈 AI가 다 바꿔줄 겁니다.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달래기도 하고 그냥 건조하게 할 때는 빠르게 처리해야 원하는 사람 빠르게 처리하기도 원하면 빠르게도 대답을 해줄 거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C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의 전면적인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저는 당장 올해 내년부터 그냥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뭐 사용자들은 더 편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걱정되는 게 오픈 AI가 이렇게 휩쓸면 독점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오픈 AI 고객이 되어. 다른 아니죠. 다른 경쟁도 사실은 오픈 AI하고 제미니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쟁이 큰 범위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오픈 AI하고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메타도 분명히 한 수를 내놓을 거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무래도 자꾸 얘가 딴 팔고 있으니까 오픈 AI도 50%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에 눈 팔리고 있으니까 애플에 눈 팔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삐진 MS가 또 자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대하게 아마존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빅테크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MS하고 구글하고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올해 1분기 때 카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카펙스라고 쓴 돈이 총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본 투자죠. 네. 그러니까 자본 투자. 이 다 AI 자본 투자를 했는데 500억 달러가 500억 넘어요. 달러면 한 5천억. 분기에. 50조 원이잖아요. 네, 한 분기에. 그럼 4분기로 50조 합치면 원 맞죠? 200조죠. 네, 200조가 넘는 거의 300조 돈을 갖다가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라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AI 투자하면 안 될까? 도대체 네이버는 AI 투자하는데 저 뭐 2천억, 3천억 하겠다는 거예요. 2천억, 3천억? 티도 안 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 국가 정책들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저커버그는 버틀렉이 있다. AI를 발전시킨다. 근데 이제는 H100 칩이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금 한국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에너지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AI 발전시켜라. MS는 이 정도로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제 에너지 기구 우리가 대단히 큰 공신력 있는 거죠. 국제 에너지 IEA가 4월달에 보고서를 내놨어요. 2022년 기준에서 460 테라바이트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했는데 2026년 그러니까 2년 있다 갑니다. 1000 테라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테라와트 시가. 이것이 몇 개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57기가 필요한 거예요. 2.5배 가까이. 예. 증가했네. 그러니까 2020에서 2026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57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저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뭐에 가입했습니까? 아리백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면 다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나 클린 에너지까지 요즘 확장을 해서 만들어야 되네. 원자력 발전까지도 치고 있는데 전혀 화력 발전소에는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아리백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AI도 아리백에 맞춰서 재생에너지와 클린 에너지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오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앞단에서 비싼 돈을 내고 20달러씩 내는 사람만 써볼 수 있었던 것이 체험이고 돈 많은 기업들만 써보는 것이 AI였다라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가난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도 학교를 수업을 할 때 학부생 쓸 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떤 애들은 써요. 또 어떤 애들은 분명히 안 쓰고 있는데 분명히 안 쓰는 이유는 20달러가 아까워서 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AI의 격차와 소외를 했는데 사실은 오픈 AI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오픈 AI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성의 손길을 뽐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하여간 모든 알사탕 다 사람이. 나눠준 다음에 그러네. 하루에 두 개씩 줄게. 하루에 5개 먹고 싶으면 돈 내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갖고 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으면서 알사탕 맛을 모두에게 맛보게 해주는 것은 좋은 점이 있지만 2개로 제한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겐 5개를 주는 이런 사회로 지금 AI를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까지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너무 네.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또 AI에 대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